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보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호주 멜번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는 뉴스를 한 주 쉬려고 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와서 놀러 댕기느라 바쁠 예정이라서 원래 하듯이 뉴스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도 봐서 또 다른 거 재미난 거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라고 알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어제 안소니 알바니지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아침에 라디오에 인터뷰하였고 이후에 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은 거 방송으로 올리고 말미에 이게 더 깊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더 제대로 덮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평을 하였는데 어제 안소니는 공식 발표에서 연방정부의 대처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것이고 주정부의 코비드 대응 그 단독 결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1년간 이루어질 텐데 감염병 학자인 캐스린 베네트 교수와 보건경제학 전문가인 안젤라 잭슨 박사 그리고 예전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책임자 로빈 크록이 조사위를 맡게 됩니다. 기자들은 이 조사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어나갔는데 안소니는 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러니까 삽질 친 거에 대해서 교훈을 찾자. 이런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해칠 만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한 방송에 출연하여서 결국 주정부 차원에서 팬데믹 관리를 개판쳤던 빅토리아주의 다니엘 앤드류스나 퀸슬랜드주 총리 아나스타시아 파라주크의 과오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얄 커미션 동원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안소니의 발표를 보면 팬데믹 초기에 연방정부를 이끌어오던 지금의 노동당이 아닌 보수연합과 스콧 모리슨이 조사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의 대처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하니까 스콧 모리슨을 비롯한 보수연합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노동당 집권이 많았던 주정부 특히 삽질 대표 선수 두 군데 주총리가 다 노동당 출신이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팬데믹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꼼수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록다운을 그렇게 장기간 하였는데 그때 그런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기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가디언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해당 기사를 올리면서 사용한 사진인데 안소니가 어제 이 조사에 대해서 발표한 건 아들레이드에서 했습니다. 멜번에서 한 게 아니고 아들레이드에서 했는데 가디언에서 쓴 사진은 그 전전날 빅토리아주 주택정책 발표 때 이 다니엘하고 안소니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전날 팬데믹 동안 가장 삽질쳤던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진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서 가장 큰 득을 볼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매입 당시 가격보다는 남겨서 판매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코어 로직에 따르면 매입 2년 만에 판매된 부동산 중에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9.7%이고 이전 전해 그때 조사 때는 2.7%였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손해액의 중간은 3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주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중 큰 손해를 본 지역이 아무래도 시드니와 멜번이라고 합니다. 코어 로직에서 분석한 것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먼저 시드니부터 보겠습니다. 동네 이름은 스트라스필드,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죠. 여기는 총 판매량의 29.9% 거의 30%가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고
손해 중간액은 65,000불. 그 다음이 파라마타 27.4% 53,000불, 라이드 25.8% 55,000불, 모타니베이 17.4% 5만불, 버우드 16.7% 52,000불입니다. 2년 만에 손해보는 금액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멜번 지역입니다. 멜번 시티가 41.7%, 40%가 넘게 손해를 보고 파는데 그 손해보는 중간액도 47,500불. 아이고. 그 다음이 스토닝턴 27.5%, 48,263불. 그 다음이 야라 지역 22.5%, 32,500불. 포트 필립 20.1%, 45,000불. 그리고 보른다라 19.1%, 55,000불 순서입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멜번 시내를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집값이 비싼 지역, 이 리스트에 올랐네요. 이런 뉴스 보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아이고, 응? 이자가 올라서 손해를 많이 보고 판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까 그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했는데 그 나머지기는 이득을 보고 팔았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상한 부담에 쫄려가지고 급매를 하는데도 이익을 챙기고 팔았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항공이 호주로의 항편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가 호주 정부가 거부한 일이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한 의회 질의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퀀타스 쉴드 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여튼 정부 입장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카타르에서 벌어졌던 신체 내부까지 들여다본 검색 절차, 그것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뭐 이런 답이 나온 상태입니다. 국가정책자문기관 프로덕티비티 커미션, 한국말로 하자면 생산성위원회 정도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프로덕티비티 커미션은 호주 대부분의 공항을 무제한으로 열어서 시장을 자율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브리스번 공항, 멜번 공항, 퍼스 공항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항을 개방하여서 더 많은 항공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진다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항공사들이 뭐가 되었건 뭘 개선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공편 가격이 저렴해지면 호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일도 많지만 해외에서 호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카타르 에어의 증편을 막은 것으로 벌어들이지 못한 추가 이익이 500밀리언 달러에서 1빌리언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호주 정부가 항공시장을 외부에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칸타스 이사회는 국민의 신임을 싸그리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조차도 이사회 모임을 갖고 자기 임원들의 연봉을 인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시장 좀 확 풀어야지 뭐가 됩니다. 지금 퀀타스, 제스타, 뭐 버진도 뭐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고 하고 서비스 개판에 가격은 비싸고 이 뭡니까 이게? 제발 시장 좀 풀자. 어? 그리고 나도 해외 여행 좀 댕겨보자. 작년 9월 30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야간에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필립 팩슨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다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고 결국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필립의 가족은 변호사와 함께 구글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립이 초행이던 그 길을 구글 맵에 의존하여서 운행 중이었을 텐데 맵상으로는 그냥 이어지는 다리였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으로 툭 떨어져서 사고당해서 사망하였기에 구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지점인 이 다리는 2013년도에 무너져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미 소용없는 다리로 알려져 있었고 경찰에 따르면 주변에 끊어진 다리에 대한 어떤 경고나 통제 시설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수년째 이 다리를 수리해 주거나 아니면 안내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변호사 말로는 이 다리 주인과 다리 관리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늘 믿고 안내를 따르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립의 아내 엘리샤는 얼마 전 파더스데이를 두 딸과 함께 처음으로 아빠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구글은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지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고 이번 소송전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안소니가 이야기했던 팬데믹 관리에 대한 조사는 정적은 제거하고 진의 편은 살려주기 위한 정치 수단이었다. 2년 만에 집을 팔아도 남겨먹을 사람은 다 남겨먹는다. 생산성위원회가 호주 공항들 개방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구글 맵만 믿고 운전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네,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혹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월에는 다시 만나겠습니다.